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역시 오늘 밤에 발표된 이제 미국 CPI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 CPI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CPI 안 보는데요. 죄송한데 되게 우습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1월까지만 12월 1월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시장이 꿈쩍도 안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CPI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1월 때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막 CPI 그쵸, 본다 그러고 다시.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또 심지어는 뭐 경기가 연착륙, 경착륙에다가 무착륙 얘기까지 그쵸. 하더라고요. 이제는 말장난 안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팩트에다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CPI는 뭐 예상치보다 약간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 요인이고 지금부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JP모건 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올해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제 나왔던 뉴욕 페드의 설문조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요. 예, 어떤 건가요?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어차피 파월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3년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졌죠. 5년은 더 올라갔죠. 예. 자, 그리고 가계소득 증가율 보세요. 4.6에서 3.3 떨어져.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어차피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에서 가계소득은 증가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임금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꺾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절대 나쁜 뉴스가 아니죠. 예. 소비 지출 증가율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잖아요. 그러네요. 아직까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봤을 때 지금은 긴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긴축은 변동성 요인이지 방향성 요인은 아니다. 결국은 경기 쪽으로 갈 것이고 예. 한국 시장은 또 다르게 또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3월 FMC도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진짜 5월달 FMC가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고용 비용 지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방향성을 가르는 부분은 4월 달에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하고 우리나라의 주총 예. 주주가치 지배구조 있고 그다음에 3, 4월 달에 배당이 나오면 그 배당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다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면 우리 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서 끝인 거고. 예. 그래서 주총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주가치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은 돈을 다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결정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고용 비용 지수가 왜 중요하냐. 고용 지수가 1월 달에요. 갑자기 18만에서 53만 확 올라가 30만 주가 예상치 올라갔잖아요. 근데 혹시 내가 만약에 제조업 다니다가 예. 회사가 잘렸어요.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탄력적이니까. 근데 저축이 떨어져.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트타임이라도 잡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요. 예. 그럼 파트타임을 잡을 때 하나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2개, 3개 잡아야죠. 여러 개로. 예. 그러면 그게 다 고용을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만 보고는 알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는 뭐냐면 이거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그게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 뭐 내는 퇴직연금이나 교통비 이런 걸 다 주기 때문에 파트타임에는 잘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고용 지표를 보면 페드가 1월 달에 고용이 막 올라갔다고 그걸 보겠어요? 고용 비용 지수를 보지. 파트타임을 하나 했다고 하나 했는데 3개 했다고 그게 고용 올라갔다고 그걸 보겠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CPI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결국에 이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4월에 발표될 이 미국 고용 비용 지수를 살펴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이 국내 증시의 경우 이제 3월에 시작된 이제 주총을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주주환원 제고 정책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총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미리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주총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주 가치나 지배 구조의 개선을 했을 때 수혜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서 우리 시청자에게 얘기해주는 특집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종목 얘기는 다 해드리겠고요. 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왜 3, 4월 달이 중요한가, 뭐 2월 달 좀 조정 보일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신용장고가 최근에 너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신용장고를 굉장히 많이 써서 개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냥 조금 올라오면 괜찮은데 약간 우려스러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표를 보면. 예. 그래서 지금 2월 달 신용장고 지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한 8천억까지 올랐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이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 특히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용장고에 대한 급증을 염두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신용장고인데요. 예. 8천억 올랐죠. 1일에서 13일까지. 예. 그러니까 1월 달, 12월 달에서 1월 달에 확 빠지니까 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2월 달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좀 찝찝해요. 그래서 2월 달에 좀 눌러놓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럼 시장 폭락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 자료 보면, 금융투자 인버스 투엑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꼭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가 오랜만에 샀잖아요. 예. 현물을. 그래서 예. 시장을 올리고 있는데, 금융투자 인버스 투엑스를 보면 1, 2월 달 지금 8천억 팔았어요. 그러네요. 팔았네요. 그러니까 장외에 샀던 거 지금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이제 시장을 더 이상 약하게 안 본다는 안 거죠. 본다. 근데 이 애 팔았던 거 누구한테 다 간지 아세요? 누구한테 갔나요? 개인들. 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곧버스는요. 그냥 인버스하고 달라요. 예. 시장이 박스권 딱 묶여버리면 시간 가치가 굉장히 많이 꺾여버려요. 아, 제가 되게 그러니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버스는 시장이 박스권에 묶여버리면 예.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곧버스는 박스권에 딱 묶여버리면 그러니까 지수는 안 떨어져도 계속 시간 가치가 깎이기 때문에 계속 예.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박스권에 다 같이 나가요. 3, 4월 달에 아까 제가 배당 이런 거 예. 있고 어째 주주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해서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곧버스의 그 손실률이 그렇죠. 더 가파르게 되거든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곧버스를 이렇게 9천억 정도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좋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위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런 쪽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분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의 지금 1분기 수급을 제가 전체적으로 통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코스피가 1, 2월 달에만 8조예요. 근데 예전에는 코스피만 사고 코스닥 안 산다고 예. 했잖아요. 코스닥 보세요. 그러네요. 8,800억 원. 1조나 사요. 예. 기관 아예 안 사요. 돈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만기 후에 11,200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신용장고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CPI나 페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눌러요. 예.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계속 받쳐요. 그럼 시장이 박스권 받칠 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서 곧버스를 산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3월 달에 3, 4월 달에 주총이 나오면 거기서 생각보다 지배구조나 아니면 주주 가치에 대한 정책이 막 세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3, 4월 달부터 예.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디커플링 장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주주 가치 지배구조였잖아요. 그게 개선되고 미국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 버블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한쪽은 고평가고 한쪽은 저평가된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예.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목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왜 다음 주에 특집을 했는가 하면 예. 주총 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주 가치나 지배구조 관련한 종목이 뭔지를 밝혀내자. 예. 가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그 종목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보여드리고요. 당분간 2,300 중반에서 2,500 정도 박스권에 갇힐 것 같고 예. 두 가지 예의가 있는데요. 4월 달에 그 고용 비용 지수가 떨어지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3, 4월 달에 주총하면서 지배 구조나 주주 가치가 굉장히 잘 나오거나 예. 마지막으로는 CPI가 5%대로 떨어지면 저는 2,700까지 올리겠습니다. 뭐세 가지 변수를 봐서 세 가지가 긍정- 저는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될 것 같은데 좀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할 때 한 6, 7월 달 정도면 CPI가 한 5%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4월 달 나오고 주총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상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2,500, 2,300 박스컷.
박스권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비용지수 나오고 주총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부터 사야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특집 준비한 거잖아요. 주총 전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 주주가치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 관련주도 좀 한번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신용장고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주총 있을 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특집 방송할 때쯤 되면 예. 타이밍이 딱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난 중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종목 사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재밌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2차 전지 중에 제일 잘 간 게 사실 삼성에 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이게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왔던 종목들이 아니고, 예. 오히려 LNF 같은 거, 그죠? 나노신소재 같은 거, 이런 예, 종목들이 예. 단기적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오는 거지, 중기적으로 막 평균 단가 들어와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분간은 시가총이 대형 장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개별주고 움직임이 탄력적인 종목들이 가는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주총 관련한 지배구조나 그다음에 그 주주가치 얘기하더라도 아마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중형주 위주로 아마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PI가 5% 이하로 내려가기 예. 전까지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아까 말 고용 비용 지수 떨어지고 주총에서 어떤 주주가치 이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대형주는 그냥 매집의 형태로 갈 거다. 재미가 없을 거다. 이 의견은 계속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예, 다음 알겠습니다. 주 특집 방송 때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예, 하세요. 괜찮아요. 할게요. 예. 뭐 대형주 말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게 하는 네. 게 이제 모멘텀 위주의 이제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업종 중에서 뭐 어떤 거를 좀 제일 저는- 눈여겨 보세요? 이 질문 좋아요. 좋고 차주하니까 좋네요. 네.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오늘 뭐가 갑니까? 반도체 소재가 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메인이니까. 저는 반도체 소재 쪽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이 이제 또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는